아내는 매일 회사에 출근한다고 했지만 내가 그걸 믿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가장 바보 같은 일이었다. 매일 아침 7시, 우리 집에서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내가 아직 뒤척이고 있을 때 아내는 벌써 샤워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꼼꼼하게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를 신고 머리를 한 번 더 매만진 다음 가방을 챙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당연했는지 모른다. 아침부터 부산하게 준비하는 아내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다. 열심히 살아가는 내 와이프가 자랑스러웠으니까. 나는 9시 출근이라 좀 더 여유가 있었지만 아내는 8시까지 회사에 도착해야 한다며 서두르곤 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물으면 아내는 항상 같은 대답이었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맡아서 바빠. 요즘 야근도 많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 지 3년째. 처음엔 작은 회사였지만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고 했다. 가끔 회식한다며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다. 술 냄새가 살짝 나는 걸 맡고는 술 한잔하고 왔구나 생각했다. 그게 다였다. 나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까지는. 화요일 점심시간 대학 동기인 민수와 만나 밥을 먹고 있었다. 민수는 종종 투자 정보에 밝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다. 야, 너네 와이프 다니는 회사 어디라고 했더라? 아, 성수동에 있는 디자인 회사. 왜? 성수동 어디? 혹시 그 청평 빌딩? 맞아. 거기. 민수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청평 빌딩이라고. 근데 그 건물. 요즘 없어진 지 오래야. 6개월 전에 재개발 들어가서 다 비었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뭐? 아니야. 내가 아내 데려다 준 적도 있어. 분명히 그 빌딩 맞아. 민수는 자기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다. 그리고 내게 보여줬다. 여기 봐. 청평빌딩 재개발 소식. 작년 말부터 시작됐대. 지금은 완전 비어 있고 철거 준비 중이래. 화면에는 분명 청평빌딩 재개발 소식을 다룬 기사가 있었다. 날짜는 6개월 전. 손이 덜덜 떨렸다. 아내는 분명 오늘도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괜찮아. 그냥 내가 회사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그날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가 매일 아침 정장 차림으로 나가는 곳은 대체 어디일까? 회사가 이사했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했나? 그것도 말없이. 퇴근 시간 나는 결심했다. 내일은 출근을 조금 늦게 하기로 했다.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아내는 평소처럼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며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다. 아내가 회사를 옮겼을 수도 있고 프리랜서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더 안 좋은 가능성도. 새벽녘에야 겨우 졸음이 왔다. 그러다 아내의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곧 아내가 일어나 샤워하고 화장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는 척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평소보다 15분 정도 늦게 일어나야 아내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슬슬 준비해야겠다. 오늘도 회사 일이 많아서. 아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게 말했다. 평소라면 계속 자라고 한마디 건넸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기분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옷을 급하게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챙겼다. 아내를 미행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만 불안감이 더 컸다. 아파트 출입구에서 아내를 발견했다.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구두를 신고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회사원 그 자체였다.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놓치지 않을 정도로 가깝게,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멀게. 버스 정류장에서 아내는 버스에 올랐다. 나도 뒤따라 같은 버스에 탔다. 다행히 아내는 앞쪽에 앉았고 나는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몇 정거장을 지나 아내가 내리자 나도 따라 내렸다. 혹시 눈치챘을까 걱정됐지만 아내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길을 걸었다. 아마 회사에 가는 길이 익숙해 주변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청평 빌딩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낯선 동네였다. 설마 아니겠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아내는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종종 이야기했다. 디자인 프로젝트,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동료들과의 에피소드.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가 걸어간 곳은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좁은 골목이었다. 점점 더 초라해지는 거리를 지나 결국 아내가 멈춘 곳은 모텔이었다. 휴 모텔이라는 간판이 낡고 허름했다. 네온 사인이 껌뜩껌뜩 깜빡이는 그곳을 아내는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모텔 앞에 서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여기 대체 뭐 하는 데야? 마음속으로 외쳤다. 아내가 모텔에 들어간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부정이었다. 아니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관광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로 쓰이는 건물일 수도 있어. 아니면 모텔 안에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분명 저 건물은 모텔이었다. 이 근처에서 계속 지켜볼까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 볼까 고민했다.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거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다. 결혼 5년 차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날 배신했다고. 아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좀 더 지켜보자. 모텔 맞은편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여기 서면 모텔 입구가 잘 보였다.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모텔 앞이 조금씩 분주해졌다. 이상한 건 아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혹시 후문이 있나?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듯이 아내는 분명 이 모텔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모텔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다. 택시에서 내린 건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모텔로 들어갔고 잠시 후 놀랍게도 아내가 그를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다. 입구 쪽에서 아내는 그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언가를 건네받은 후 남자를 안내하는 듯 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내는 다시 카운터 근처로 돌아갔다. 마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손님을 맞이하고 키를 건네고 돈을 받는 그런 모습. 혹시 아내가 모텔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왜 나에게 디자인 회사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1시간 정도 더 지켜봤다. 아내는 중간중간 밖으로 나와 통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행동은 분명 이 모텔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다.
오후 3시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카페를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내가 모텔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왜 나에게 숨겼느냐는 것이다. 창피해서, 내가 뭐라고 할까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내에게 바로 물어볼까?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까?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내가 저녁에 귀가했을 때 평소처럼 행동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아내를 미행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사흘 연속으로 아내를 미행한 결과 내 의심은 확신이 됐다. 아내는 디자인 회사가 아닌 휴 모텔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가끔은 밤늦게까지. 어떤 날은 정장 차림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으로 출근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모텔에서 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는 디자이너라고 했다. 3년 전부터는 정규직으로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고,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니. 넷째 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미행하고 숨어서 지켜보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직접 물어봐야 했다. 그날도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먼저 집을 나와 모텔 근처에서 기다렸다. 아내가 모텔에 들어가고 30분쯤 지났을 때 나는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에 아내가 있었다. 컴퓨터를 보고 있던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내게 환영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충격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가 내가 매일 가던 그 회사냐? 내 목소리도 떨렸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설명.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순간을 위해 며칠을 준비했지만 정작 마주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이유가 궁금해. 왜 거짓말을 했는지.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회사가 망했어. 1년 전에. 그때 모텔 알바를 시작했는데 너한테 말하기가 너무 창피했어. 디자이너로 성공하지 못한 내가. 그래서 계속 회사 다니는 척했어. 아내의 고백이 너무 뜻밖이어서 할 말을 잃었다. 지난 1년간 아내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했다. 회사 이야기를 지어내고 직장 동료들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그럼 저녁에 늦게 들어온 날들은 가끔, 정말 가끔 술 마시러 간 적도 있어. 혼자서. 너무 미안해. 모텔 로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내의 눈물 가득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다. 왜 나를 믿고 털어놓지 못했을까? 내가 뭐라고 했을까? 이제 어떡하지? 우리.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여기까지야. 나도 너도. 나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배신감, 허탈함, 분노, 그리고 슬픔. 모텔을 나오며 뒤돌아보니 아내는 여전히 카운터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아내를 미워해야 하는데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지. 디자이너로서의 꿈이 좌절된 아내. 그걸 내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내했던 아내.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출근하는 척하며 모텔로 향했던 아내. 그때 깨달았다. 내가 화난 건 아내가 모텔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 사이에 쌓인 거짓말들. 그게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물건들을 바라봤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옷장 속 정장들, 구두들. 이 모든 것들이 아내의 거짓말을 뒷받침해주는 소품들 같았다.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집에 오지 마.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내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내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혼자 있는 집이 처음으로 이렇게 크고 텅 비어 보였다. 와인 한 병을 따서 마시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나온 건 아닐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많은 이야기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프로젝트 이야기들. 모두 거짓이었을까? 모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궁금했다. 정말 프론트 업무만 했을까? 아니면 생각하기 싫은 다른 가능성도 있을까? 결국 나는 와인병을 비우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은 주말이라 출근하지 않아도 됐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의 문자가 와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준비됐을 때 연락해줘.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흘 후 나는 다시 그 모텔을 찾았다. 사흘 만에 다시 그 모텔 앞에 섰다. 휴 모텔. 이름마저 허름한 이곳이 내 아내의 직장이라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에는 아내가 아닌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저기요. 이전에 여기서 일하던 여자분을 찾는데요. 중년 여성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민지 씨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민지. 내 아내의 이름이다. 여기서는 진짜 이름을 쓰는구나.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언제 오나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출근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친구 되는 사람인데 깜짝 놀래켜 주려고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아내의 거짓말에 화가 났으면서 나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모텔을 나와 인근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동안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평범하게 모텔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 같다. 왜 그걸 나에게 숨겼을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집에 들렀다. 소주 한 병을 시키고 혼자 마셨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났다. 아내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모습이. 결혼 후에도 아내는 열심히 일했다. 가끔 밤을 새우며 작업하는 모습도 봤다. 그런데 언제부터 거짓말이 시작된 걸까? 회사가 망했다고 했으니 1년 전, 그 전부터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 두 번째 병을 시켰다. 평소 과음을 하지 않는 나였지만 그날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고 싶었다. 아내와의 5년이 모두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아내에게서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다. 어디야? 걱정돼서 연락했어. 술 마시고 있니? 위험하게 운전하지 마. 나 친구네 잘 있어. 걱정하지 마. 마지막 문자는 새벽 2시에 온 것이었다. 그때 난 이미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었다. 집안을 둘러봤다. 아내가 없는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오늘은 아내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때였다. 10시가 좀 넘은 시간, 다시 휴 모텔 앞에 섰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카운터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고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다. 여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섰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다. 이야기 좀 할까? 내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퇴근 후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밤늦게까지 디자인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의 열정이 돌아온 것 같았다. 나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왔다. 커피를 타주고 간식을 준비하고 가끔은 조언도 해주고. 일주일 후 아내는 내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포트폴리오도 함께. 인사팀에서는 서류 심사 후 면접 일정을 잡아줬다. 아내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밤잠을 설쳤다. 면접 당일 내가 회사까지 데려다 줬다. 긴장하지 마.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내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면 돼.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면접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합격이었다.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내가 합격했다고. 물론이지. 내 실력으로 합격한 거야. 내 추천은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했다. 샴페인을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둘 다. 아내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솔직하게. 거짓말로 시작된 위기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줬다. 아내는 다시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걷게 됐고, 나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됐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3개월 후, 아내는 모텔을 그만두고 내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됐다. 가끔 과거의 거짓말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대화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서히 조금씩 우리는 다시 서로를 믿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날 다시 받아들인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없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다행? 응. 내가 거짓말한 게 들켜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거짓된 관계 속에 살았을 테니까. 이제 우린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잖아.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내가 모텔에서 일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결국 날 지켜줘서.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솔직함과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닌 진실로 다시 시작된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거짓된 회사가 아닌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였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중년 여성에게 말했다. 언니, 잠시만 자리 좀 비워도 될까요?
30분만. 중년 여성은 나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모텔 뒤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몇 평 안 되는 공간에 책상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앉아. 아내의 말에 의자에 앉았다. 그녀도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걸 알고 싶어. 내 말에 아내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만났을 때부터.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정말 디자인을 전공했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프리랜서로 성공한 적은 없어. 학교 다닐 때부터 알바를 전전했고 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 몇 번 면접에 갔지만 번번이 떨어졌지. 결국 편의점, 카페, 식당 같은 데서 알바하면서 살았어. 너를 만났을 때 내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한 건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었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내 소망을 말한 거야. 몇 개의 작은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걸 부풀려 말한 거지. 아내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들었다. 그러다 3년 전 드디어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어. 정말 행복했어. 내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 그때 너한테 정규직 됐다고 말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회사가 1년 만에 망했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그 회사 대표가 도망가 버렸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너한테 회사가 망했다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했어. 너는 항상 내가 디자이너로 성공하길 바랐잖아. 내가 그렇게 못났다는 걸 알리기 싫었어.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동안만 잠시 속이려고 했는데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내 마음도 아팠다. 취업이 안 됐어. 나이도 있고 경력도 별로 없고. 그러던 중에 이 모텔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처음에는 청소부로 시작했는데 프론트 직원이 그만두면서 내가 그 자리를 맡게 됐지.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하지만 너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 매일 아침 정장 입고 나가서 모텔에 와서 갈아입고 일했어. 저녁에는 다시 정장으로 갈아입고 집에 갔고.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은 복잡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아내가 안쓰럽기도 했다. 그런데 왜 1년이나 계속 거짓말을 한 거야? 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정말 잠시만 속일 생각이었어. 곧 다른 디자인 회사에 취직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 한 달, 2달. 어느새 1년이 됐지. 너는 항상 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었잖아. 그걸 깨고 싶지 않았어. 갑자기 지난 1년간 아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동료들과의 에피소드, 프로젝트 이야기. 모두 거짓이었을까? 그럼 그동안 내가 말한 회사 이야기는 다 모두 거짓말이야. 인터넷에서 디자인 관련 소식을 찾아보고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꾸며냈어. 동료들 이야기도 지어낸 거고. 심지어 회식 간다고 할 때도 사실은 혼자 술 마시러 갔거나 여기서 야근한 거였어. 정적이 흘렀다. 1년간의 거짓말.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왜 하필 모텔이야? 다른 일자리는 없었어?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다. 디자인 회사 말고 다른 사무직은 다 경력이 필요하더라고. 서비스직은 나이 제한이 있었고
여기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어. 그리고 모텔이라서 창피했어. 뭔가 불결한 느낌.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 살짝 웃으려 했지만 왠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다 보니 익숙해졌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곳은 아니야. 물론 가끔 이상한 손님들도 오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출장 온 회사원, 여행객, 연인들. 그리고 사장님이 괜찮은 분이라 직원들한테 잘해줘. 월급도 제때 주고. 아내의 말을 들으며 모텔에 대한 내 편견이 조금씩 깨졌다. 그래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도 나한테 모든 걸 숨기고 1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두려웠어. 내가 실망할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그래서 점점 더 큰 거짓말에 빠져들었어. 아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아팠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아내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 너는 항상 내가 디자이너로 성공하길 바랐잖아. 결혼할 때도 내 커리어를 존중해줬고. 그런데 난 실패했어. 디자이너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모텔에서 일하게 됐어.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그제서야 아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내에게 기대와 압박을 준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아내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땐 어떻게 생각했어? 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이었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매일 밤 이 거짓말을 언제 끝내야 할지 고민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계속 미루고 미뤘던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우리의 미래가 걱정됐다. 아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앞으로도 솔직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 내가 널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 내가 날 다시 믿든 믿지 않든 적어도 난 솔직하게 살고 싶어. 너무 지쳤어. 이렇게 숨기고 살기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사무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화도 났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안쓰럽기도 했다. 그녀는 1년 동안 혼자서 이 고통을 감내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참는 모습이 보였다. 모텔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지난 5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떠올랐다. 첫 데이트, 프로포즈, 결혼식, 신혼여행.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그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가 끄고 책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마음이 산란했다. 결국 노트북을 켜고 디자이너 취업을 검색했다. 요즘 디자인 업계는 어떤지,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보고 싶었다. 검색 결과를 보니 경쟁이 정말 치열했다. 신입은 물론이고
경력직도 포트폴리오가 화려하지 않으면 취업이 힘들다는 글들이 많았다. 40대 나이의 디자이너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글도 여럿 있었다.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회사가 망하고 나서 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창피했다고 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내가 그녀의 커리어를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지. 다음 날 나는 휴가를 냈다. 집에서 계속 생각했다. 아내에게 문자가 왔지만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다. 여전히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아내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었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다. 일주일째 되는 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와. 이야기하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알았어. 7시에 갈게. 저녁 7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야위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 마음이 아팠다. 앉아.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둘 다 어색했다.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나에게 말하지 못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 아내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진짜. 내가 무의식적으로 너한테 부담을 줬을 수도 있어.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길 바라는 내 기대가 너한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널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잖아. 계획적인 기만이야.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을 거야. 약속할게.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거짓말이 쉽게 용서될 수 있을까? 솔직해. 아직도 화가 나. 그리고 상처받았어. 하지만 동시에 널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내가 느꼈을 좌절감, 부끄러움. 그런 감정들을 이해하려고 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우리 사이의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줄게. 다만 날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아줘. 그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흔들리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포기하진 않을 거야. 다만 우리가 이전처럼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싶어. 그날 밤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는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일하러 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전히 그 모텔에서 일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 솔직함이 새롭게 느껴졌다. 언제 퇴근해? 오후 6시.
오늘은 야간 근무 없어. 알았어. 저녁은 같이 먹자. 아내의 눈이 반짝였다.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다. 정말? 뭐 먹고 싶어? 너가 좋아하는 거. 내가 요리할게.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아내는 더 이상 정장을 입고 출근하지 않았다. 평범한 옷차림으로 모텔로 향했다. 때로는 내가 아내를 모텔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 어느 날 아내가 퇴근 후 들고 온 것이 있었다. 노트북이었다. 이거 내가 몰래 하고 있던 거야. 노트북을 열자 디자인 작업물들이 있었다. 로고, 포스터, 웹사이트 디자인. 모텔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디자인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텔에서 일하면서도 디자인 공부를 계속했어. 언젠가는 다시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어서. 아내의 포트폴리오를 보니 꽤 괜찮았다. 물론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내 회사에 디자이너 자리가 비어 있었다. 신입을 뽑는다고 했는데 사내 추천이 가능할까? 퇴근 후 인사팀장을 찾아갔다. 혹시 제 아내가 지원해도 될까요? 디자인 전공했고 경력도 있어요. 인사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 추천이면 1차 서류는 통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트폴리오 심사와 면접은 공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처음에는 놀라더니 곧 눈물을 흘렸다. 정말 날 위해 그렇게 해줄 거야. 물론이지. 넌 노력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고마워. 날 다시 믿어줘서. 아직 완전히 믿는다고는 말 못해. 하지만 노력할게. 우리 둘 다 노력하면 될 거야.